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 기업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투자금 확보입니다. 이런 걸림돌을 걷어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강원도가 최대 1,500억 원 규모의 투자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잘하는 기업을 확실히 밀어주겠다는 전략입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춘천에서 화장품 기업을 운영하는 김우식 대표. 지난달 수출 전략 간담회에서 강원도의 보조금 지원이 사업 초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투자가 필요한 결정적 순간에는 지원을 받지 못해 아쉬움이 컸습니다. 젖을 떼는 것까지는 도움이 되는데 내 손가락으로 밥을 퍼먹으려고 하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환경이 강원도에 훨씬. 이런 보조금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강원도가 올해부터 기업에 투자금을 주는 벤처펀드를 조성합니다. 정부에서 600억 원을 지원받고 춘천과 홍천, 원주와 강릉 등 7개 지자체가 총 425억 원을 보태는 방식입니다. 결과적으로 1,000억 원에서 많게는 1,500억 원까지 모이게 됩니다. 펀드 운영은 민간에 맡겨 경쟁력 있는 기업을 가려내 확실하게 밀어주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민간 투자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펀드는 한마디로 투자 손실이 날 것 같은 기업에는 투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그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가 요구가 되는 거죠. 자금을 투자해 기업 지분을 취득한 뒤 이익이 나면 되팔아 펀드 규모를 키우고 이 돈을 또다시 투자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강원도는 바이오와 반도체, 미래 에너지와 방위 산업을 투자 분야로 꼽았습니다. 모두 김진태 도정의 전략 산업입니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기업 업종에 따라 투자 빈익빈 부익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시장 논리에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선택과 집중 방식이어서 투자 위험성이 높을 수밖에 없어 보조금처럼 형평성을 맞추기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투자펀드 의사 결정 과정에 강원도가 한 축으로 참여해 극단적인 투자금 쏠림 현상은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강원도가 올해 추진하는 태백과 삼척의 폐광지역 활성화 사업은 예비타당성 검토 결과가 늦어도 4월 안에 발표됩니다. 양양국제공항에선 올해 부정기 국제선 3개 노선과 양양-제주 정기 노선이 취항할 전망입니다. 글로벌 본부의 올해 추진 계획을 김인성 기자가 소개합니다. 강원도 글로벌 본부가 올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폐광지역 개발기금 운용 계획과 사업 계획을 112개 사업 2,896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태백과 삼척 지역 대체 산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는 다음 달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올해 끝나는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 계획 사업에 이어 2030년까지 추진할 5개년 계획 수립이 시작됩니다. 여기 확정되면 5년 동안 본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러한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도 정책 효과 높은 대체 산업 위주로 좀 발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라타 항공의 조기 취항도 적극 추진합니다. 항공기 2대의 계약을 마쳤고 국토교통부의 항공운송 사업자 면허를 취득한 뒤 항공운항 증명 효력이 회복될 경우 이르면 8월 안에 양양 제주 간 정기 노선이 운항될 전망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필리핀, 몽골, 중국의 부정기 해외 전세기 운항도 추진합니다. 필리핀 마닐라는 4월 12일부터 4월 24일까지 8편 정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몽골 울란바토르 이거는 올해 7월에서 8월 사이에 한 16편 정도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고 중국 연길 또한 올해 6월 18일부터 9월 6일까지 48편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2023년 7월부터 시행해온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지금까지 1,012건의 검사를 시행해 단 한 건도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달부터 방사능 검사를 하지 않고 해양수산부와 다른 지자체의 검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부문에서도 하고 있고 민간 기업에서도 하고 있고 또 남쪽에서도 부산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유하고 있어서
또 강릉 하키센터와 평창 평화테마파크에 모두 50억 원을 들여 오는 6월부터 지역 축제 기간 같은 특정일에 최첨단 미디어 파사드를 상영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겸직 금지 위반의 이유로 환경미화원을 해고했다가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부터 잇따라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지난달에 관련 민사소송 2심에서 패소한 뒤 상고를 포기해 부당해고였음이 확정됐는데요. 무리한 징계를 했다는 판단을 수차례 받고도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소송은 그만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소속 환경미화원 조한경 씨는 지난 2022년 10월 공단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단에 소속돼 있는 상태로 지역 축제위원장을 겸해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때부터 기나긴 소송전이 시작됐습니다. 조 씨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통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잇따라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섰지만 법원도 조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행정소송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조 씨가 축제위원장을 겸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지속적, 정기적인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근무에 지장을 주었다는 증거도 없다며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도 기관에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닐 뿐더러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에 처한 게 비례 원칙에 맞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조 씨가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민사소송 1심과 2심에서도 모두 행정소송과 같은 이유로 조 씨가 승소했습니다. 이미 5차례에 걸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지만 공단은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2심을 끝으로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지만 행정소송은 1심이 끝난 뒤 항소해 2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징계 사유 자체가 비이성적인 사유였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모두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구하고 있는 공단의 태도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은 2번의 노동위원회와 4번의 소송에 들어가는 법률 대응 비용이 시민들의 혈세이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며 해임 건은 단순한 행정적 과오가 아니라 노조 탄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단 측은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은 징계 사유가 맞다고 보고 있다며 새로운 재판부에게 판단을 구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속초의료원의 감사 결과 비정상적 회계 처리와 편법 계약 등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속초의료원이 지난 2019년부터 보조금을 받은 지역 거점 공공병원 기능 보강 사업 가운데 전문 진료센터와 검진센터, 병동 증축 등 327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간 주요 사업에서 비정상적 회계 처리와 기록물 방치, 법령 위반 계약과 허위 준공 등 부적정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런 부적정 사항들로 속초의료원이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금액은 39억여 원으로 의료원 재정 운용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인사들로 구성된 더민주 강원혁신회의가 이재명 대표 2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자 국민의힘 강원도당이 노골적인 압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민주 강원혁신회의는 1심 유죄 판결은 검찰의 자의적 해석을 근거로 한 오판이라며 2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범죄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라는 노골적인 압박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여론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원주 혁신도시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고등학교 이전과 남녀공학 전환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강원도의회 전찬성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아이들이 살고 있음에도 고등학교 설립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기존 고등학교의 혁신도시 인근 이전이나 원주여고의 남녀공학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성화고인 영서고에 인문계 학급을 신설해 종합고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이 새벽원 건립에 앞서 지어진 별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지하 4층, 지상 5층, 연면적 14,072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진 신축 별관에는 의생명연구센터와 방사선 종양학과, 직업환경의학과, 핵의학과, 치과 등이 들어섰고 지하에는 주차장 150면이 생겼습니다. 새병원 별관은 지난 2023년 착공해 지난달 말 임시 사용 승인을 얻었습니다. 한편 새병원 본관은 올해 8월 착공해 2028년 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한 홍보에 나섰습니다.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 필요성을 강조하는 홍보 영상 제작에 이어 시민과 체육계의 유치 당위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이어갑니다. 특히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당선으로 잠정 중단된 국제 스케이트장 공모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자 새로운 유치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춘천시와 원주시, 경기도 양주시 등 전국 7개 지자체가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2025년 3월 지질 생태 명소로 강릉시의 가시연 습지를 선정했습니다. 강원도는 강릉 운정동 일대 가시연 습지가 지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약 7년 동안 습지 복원 사업을 통해 1970년대까지 서식했던 가시연을 군락화하는 등 반세기 만에 재자연화에 성공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가시연 습지에는 멸종위기종 2급인 가시연, 천연기념물 수달 등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적 우수성과 경관 가치를 인정받아 2014년 국가 생태관광지역에 지정된 뒤 지난해 3차 재지정됐고 2016년 강원도 습지 보호지역에도 포함돼 우수 생태탐방 명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300억 원대 보증금 피해를 겪고 있는 춘천 시온 숲속개뷰 아파트 임차인들이 진상규명과 관계자 엄벌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250억 원이 넘는 보증금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아닌 시행사 계좌로 입금돼 집도 없고 환급금도 없어졌는데 세대당 1억 원의 대출금을 새마을금고에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보증금 피해 사실관계 확인과 책임을 묻기 위해 시행사와 새마을금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 내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기부행위 등의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이사장은 지난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지역의 한 호텔 객실을 빌려 11만 원 상당의 숙박을 제공하고 금고 직원들을 객실에 불러 자신의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회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강릉시 수협조합장 재선거 과정에서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명을 고발했습니다.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강릉시 수협조합장 재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와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 선관위는 해당 사건들에 대해 강원도 선관위의 심의를 받아 고발을 결정했으며 경찰은 선거가 끝난 뒤 고발된 2명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도 의회가 오는 14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35회 임시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 질문이 예정돼 있어 김진태 도정이 추진 중인 강원개발공사와 중도개발공사 통폐합 문제와 레고랜드와 관련해 강원도와 멀린사가 맺은 계약서 원본 공개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강원도 희귀질환 관리 지원 조례안과 지역 상권 상생과 활성화 조례안,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 등을 심의합니다. 이상으로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